그 크리스마스 저녁, 가족이 오랜만에 모인 식탁에서 나는 모든 게 어색한 포옹과 진부한 추억 이야기로 끝날 줄 알았다. 하지만 와인잔이 입술에 닿는 순간 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다. 이제 크리스마스에 오지 마. 우리는 너를 모르는 척할 거야. 나는 강제로 웃음을 지었지만 곧 이 모든 저녁이 치밀하게 짜인 함정이라는 걸 깨달았다. 그들은 내가 조용히 꺾여서 사라질 거라 믿었다. 하지만 그들은 모르고 있었다. 내가 이 순간을 오랫동안 준비해왔다는 사실을. 내 이름은 김지은이다. 5년 전, 나는 모두가 고귀한 선택이라고 불렀던 결정을 내렸다. 35세 서울의 대형 마케팅 회사에서 경력을 쌓아가고 있었다. 고층 아파트에서 창문을 통해 한강을 바라보며 사는 삶, 연봉이 억 단위를 넘는 자리, 야망을 이해해주는 연인. 그 모든 게 화요일 아침, 아버지의 심장마비로 무너졌다. 어머니는 전화로 울부짖었다. 강인하게 새 아이를 키워온 김민자 여사가 갑자기 가을잎처럼 부서지기 쉬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혼자서는 못해. 그 네 마디가 내 인생 전체를 바꿔놓았다. 가족집은 부산의 오래된 한옥으로 증조 부모님이 1910년에 지은 유서 깊은 곳이었다. 세 층의 나무 기둥과 마루가 세대를 이어온 기억을 품고 있었다. 아버지는 퇴직 후 수리를 계획했지만 이제 그의 도구들은 차고에서 먼지만 쌓여갔다. 어머니는 그 집을 유령처럼 떠돌며 따뜻함을 찾았다. 오빠 민호는 서울에서 비행기로 날아와 장례식을 치렀다. 42, 포춘 500기업의 재무이사로 그의 아르마니 정장과 금시계가 빛을 받아 반짝였다. 그는 아버지의 근면한 유산에 대한 추도사를 했지만 정확히 사흘 만에 긴급회의로 돌아갔다. 알다시피 시장은 슬픔 때문에 멈추지 않아 누나 수미는 대구에서 차를 몰고 왔다. 39, 고등학교 역사 교사로 안정된 자리와 쌍둥이 아들들이 있었다. 일주일 후 그녀는 SUV에 짐을 싣고 아이들 학교 때문에 불하고 중얼거리며 사라졌다. 그렇게 나만 남았다. 목요일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상사인 혜진 씨는 유리 책상 너머로 나를 보며 마치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처럼 쳐다봤다. 내가 쌓아온 모든 걸 버리는 거야? 어머니는 전문 케어를 받을 수 있어. 하지만 전문 케어는 새벽 3시에 어머니의 공황 발작을 안아줄 수 없었다. 아버지의 물건을 정성스럽게 정리하며 어떤 셔츠에 아직 그의 향수 냄새가 남아있는지, 어떤 머그잔이 30년 아침 대화를 담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 전문 케어는 어머니가 아버지를 부르며 무너지는 순간을 이해할 수 없었다. 아파트를 팔고 삶을 상자에 담아 어린 시절 방으로 돌아왔다. 벽에는 고등학교 포스터에 핀 구멍이 남아있었다. 내 경영자 복장은 프롬 드레스가 걸려있던 옷장에 들어갔다. 밤마다 천장을 보며 어머니의 발소리를 듣고 희생이란 게 거꾸로 익사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천천히 떠오르며 내가 모르는 삶으로 변해가는 기분. 마을 사람들은 나를 성녀처럼 대했다. 착한 딸이네. 민자 씨가 복 받았어야. 하지만 성녀는 잃어버린 연봉과 승진, 가능성을 계산하며 잠 못 이루지 않는다. 옛 동료들의 전화가 점점 줄고 관계가 사과하는 문자로 끝나는 걸 느끼지 않는다. 세상이 나 없이 돌아가는 걸 지켜보지 않는다. 민호 오빠는 매달 통화했다. 보통 회의 사이 운전 중에. 엄마 어때? 라고 물은 후 자신의 포트폴리오 성과로 침묵을 채웠다. 수민 누나는 매주 전화했지만 학교 행사와 가족 저녁 사이에 끼워 넣었다. 그들은 나를 집을 지키는 사람처럼 감사했지만 마치 내가 집시팅을 하는 것처럼. 어머니의 정신이 낡은 밧줄처럼 헤어지는 걸 지켜보는 동안 내 삶도 실타래처럼 풀려나갔다. 좋은 날, 어머니가 쿠키를 구우며 아버지의 구애 이야기를 할 때도 견뎠다.
나쁜 날, 나를 이 기억을 훔친 사람으로 비난할 때도, 의사 진료, 약 조절, 신이 잘못된 사람을 데려갔다며 내 어깨에 올 때도, 5년, 60개월 동안 착한 딸로, 가족의 다우로, 불평 없이 버텼다. 희생은 고귀할 줄 알았지만 대신 자신에게조차 투명해지는 기분이었다. 만약 그 크리스마스의 배신, 음모, 가족의 잔인함을 알았다면 더 일찍 떠났을까? 아니면 어차피 머물렀을까? 때론 유일한 출구가 통과하는 길이고 사랑에 대한 착각은 폐허에서만 배울 수 있으니까. 10월 목요일, 박영희가 루이비통 가방을 들고 도착했다. 미소는 눈까지 닿지 않았다. 어머니의 옛 대학 동창이 방문할 수 있다고 했지만 벤츠에서 내린 그녀는 잡지 모델처럼 보였다. 은발이 완벽하게 세팅되고 디자이너 옷이 돈을 속삭이며 보석이 가을 빛을 잡아챘다. 민자야, 오랜만이네. 그녀는 어머니를 안아주고 나를 돌아봤다. 지은이구나. 내 어머니가 내 얘기 자주 해. 악수는 단단했고 평가는 빨랐다. 쓸모있지만 결국 대체 가능한 가구처럼. 차 한 잔에 그녀가 말했다. 로버트가 세상을 떠난 후로 민자가 걱정됐어. 이 큰 집에 둘이서만 사는 게 얼마나 부담일까. 부담이라는 단어를 나를 보며 말했지만 집을 의미하는 척 어머니는 개월 만에 처음으로 밝아졌다. 여대 시절 추억, 이해 못할 농담으로 그들의 버블을 만들었다. 영희는 3년 전 과부가 됐고 할로드가 잘 남겨줬어 라고 한숨 쉬며 이제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을 돕는다고 했다. 일주일 만에 객실로 이사했다. 임시로만 지라고 했지만 가방이 복도까지 번졌다. 변화는 작게 시작됐다. 거실 가구를 풍수에 맞게 재배치, 새 커튼 제안, 왜 이 낡은 걸 붙들고 사는지라고 중얼거렸다. 집을 개조할 계획처럼 둘러봤다. 이 집값은 엄청날 거야. 어느 저녁 부동산 잡지를 넘기며 부산 시장이 폭등 중이야. 세평 땅, 역사적 가치, 원목 마루 콘도 매매를 제안했다. 계단 없고 유지 쉬운 현대식. 요양시설도 근처에. 어머니가 갑자기 관심 보였다. 지붕 걱정 안 하는 게 좋겠네. 엄마, 이 집 사랑하셨잖아요. 내가 상기시키자. 영희가 끼어들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금 실용적으로 생각해야지. 민호 오빠가 그 주말 전화로 쾌활했다. 영희 씨가 훌륭하네. 엄마가 도와준다고 내가 언급도 안 했는데. 내가 좀 쉬는 게 어때? 내 삶으로 돌아가. 이게 내 삶이야. 정말. 35에 오빠의 오빠다운 오만이 느껴졌다. 수민 누나도 비슷했다. 영희 씨가 메일 보냈어. 엄마 복지를 진심으로 걱정해. 집 제안 들어봐. 너희가 언제부터 집 걱정했어? 항상 했어. 모두를 위한 최선이야. 영희의 영향은 잉크처럼 퍼졌다. 이웃, 의사 앞에서 나를 칭찬하며 연기했지만 둘이서만 있을 때 피곤해 보이네. 이 희생이 무슨 소용. 전문 케어가 낫지 또는 커리어가 안 됐네. 서울 회사에서 26살 후배가 내 자리를 차지했대. 시간이 빠르지. 어머니의 진료에 따라가 메모하고 인지 능력을 물었다. 준비해야 해. 점점 나빠질 테니. 어머니가 영희의 말을 따라했다. 내가 너무 부담인가 봐. 집이 비실용적. 지은이가 내 문제로 인생 낭비하면 안 돼. 어머니가 영희의 정원으로 변했다. 아버지의 기억을 지키던 사람이 과거를 놓아야라고 했다. 어느 밤 아버지의 서재에서 영희가 책을 핸드폰으로 찍는 걸 봤다. 보험용 카탈로그야. 하지만 화면에 내일 2시 평가. 민자가 낮잠 중일 테니 의심의 씨앗이 뿌리내렸다.
영희는 단순한 친구가 아니었다. 파괴의 건축가, 내가 무기력하게 지켜보는 동안 벽돌을 쌓는 가족이 그녀의 빛으로 돌아서며 내가 그림자에 갇혔다. 11월, 눈이 내리고 고립이 깊어졌다. 영희는 어머니가 바라는 딸이 됐다. 과하지 않게 세심하고 희생의 무게 없이. 지은이가 스트레스 받네. 원망하게 될까 봐 어머니의 대답이 칼처럼. 요즘 짜증이 늘었어. 이 짜증. 영희의 약 재배치, 위임장 제안, 사적인 순간 침투를 참았는데 지적하면 내가 소유욕 강한 사람처럼 보였다. 민호 오빠의 추수감사절 통화가 톤을 바꿨다. 영희 씨가 내가 어렵다고 해 도와주는데 감사할 줄 알아? 그녀가 낯선데 우리 집을 장악해? 우리 집. 세금 청구서에 내 이름이 언제 붙었어? 영희 씨가 침실 세트 사고 지붕 수리비 냈잖아. 지붕 수리를 몰랐다. 그녀가 쇼핑 중에 처리하고 어머니가 들을 만큼 크게 가족은 돕는 거지라고. 수민 누나의 메일이 비판적. 영희 씨가 내가 엄마를 혼자 두는데 위험해. 못 버티면 솔직히 말해 혼자 둔 적은 약국, 은행, 쇼핑뿐. 하지만 영희의 버전은 나를 무책임으로. 12월 초, 유언장 업데이트 제안. 현재 화해야지. 노인 전문 변호사 알아봤어. 내 유방검진 날짜였다. 건강 챙겨. 내가 데려갈게. 돌아온 어머니는 흐리멍덩했다. 머리를 문지르며 영희 말에 동의. 변호사 친절했어. 영희가 설명해줬어. 그날 밤 약통이 바뀌었다. 진정제가 매일 칸에. 고치려 하자 영희가 나타났다. 의사가 조정했어. 종이 여기 위조된 듯한 글씨. 이게 아니야. 통제하려는 거지. 어머니가 문에서 영희가 돕는데 왜 어려워. 나는 적이 됐다. 우려가 질투로, 불안정으로 뒤집혔다. 영희가 발작을 일지로 기록. 스트레스 기록. 의사 보여줄게. 희생이 사람을 부순해. 오빠는 영희와 직통, 누나는 번아웃 기사 보냈다. 영희가 걱정해. 우리 모두. 어머니가 영희의 의존으로 미끄러졌다. 치매가 아니라 제조된 것. 크리스마스 전주, 아버지 서재에서 영희의 전화. 모든 게 준비됐어. 휴가 후 집 매물. 3분의 1분배, 내 수수료 빼고. 그녀는 싸우지 못해. 자원도 가족 지지도 없어. 크리스마스 만찬 때 지은은 문제조차 안 될 거야. 복도에 나는 얼어붙었다. 이건 집이나 돈이 아니었다. 나를 지우는 것, 희생의 이야기를 악당으로 만드는. 하지만 영희의 실수, 나를 부서진 줄 알았다. 5년 케어가 싸움을 뺏었다고. 오해였다. 방으로 가 핸드폰을 들고 대학 친구이자 최고의 상속 변호사인 이준호를 찾았다. 비슷한 음모로 가족을 잃은 사람. 지은아, 오랜만. 어떻게 지내? 준호야, 도와줘. 노인 재정 학대에 대해 얼마나 알아? 크리스마스 전주, 설탕 쿠키 대신 배신을 문서화했다. 가족이 가장 잔인한 적일 수 있음을 배운 정밀함으로. 영희의 일지, 통화 기록, 약통 사진, 변호사 서류. 준호가 깊이 파헤쳤다. 영희의 과거, 남편 죽음 조사, 유언 변경, 증거 부족. 피닉스 노인 사기 패턴. 연쇄 사기꾼이야. 어머니의 약 독성 검사, 과다 투여. 이건 살인 미수야. 오빠의 이메일, 영희와의 비즈니스 집 매각 수익 분배, 그녀의 수수료. 형제가 공모했어. 누나의 서명, 어머니 역량 도전. 두 가족원이 의심하면 법적 검토. 크리스마스 만찬,
눈이 내리는 한옥에서 오빠와 누나가 도착, 영희가 중심. 어머니의 상태 좋지만 약 기운. 모두 모여서 기뻐 영희가 건배. 하지만 내가 서류를 꺼냈다. 이 만찬은 끝이야. 진실을 보여줄게. 녹음 재생. 오빠와 영희의 대화. 진매각 3분의 1. 내 목에서 내 목. 협박이야. 비즈니스지. 어머니의 얼굴. 실망과 혐오. 자식들이 나를 훔치고 그녀에게 훔김당할 뻔했어. 오빠의 변명. 유산 계획이야. 사기야. 법무관이 교정. 누나는 울며 영희가 조작했어. 내가 엄마를 방치한 증거라고. 영상 보여. 실제는 내가 케어. 영희가 거짓말. 그녀가 우리 약점을 이용했어. 내 죄책감. 질투. 준호가 문서. 집 구매자. 개발회사. 철거계획. 어머니의 분노. 증조부모 집. 아버지 작업실. 정원. 돈 때문에 파괴. 오빠 체포. 누나 퇴장. 용서. 언젠가. 하지만 신뢰는 천천히. 의사 한 박사가 어머니 회복 계획. 몇 주면 명확해질 거야. 영희의 과거 드러남. 피해자들. 연쇄야. 그녀의 체포. 15에서 20년. 마지막 말. 내가 포기한 걸 알아. 서울 회사. SVP 자리. 2억 연봉. 아직 유효해. 위협처럼. 하지만 어머니, 내가 기억할게. 내가 머물렀어. 만찬 후. 집은 비밀 없이 컸다. 어머니, 내 희생 더 이상 안 돼. 아버지가 슬퍼할 거야. 준호와 박사, 홈헬퍼, 주말 귀환. 선택하고 싶어. 엄마 안전하게. 3개월 후, 서울 사무실에서 한강 보며. 전환 힘들었지만 리듬 찾음. 헬퍼 마리아가 어머니의 할머니처럼. 어머니 책 클럽, 도서관 봉사, 오빠 유죄, 5년 집행유예, 벌금. 편지 한 장, 형식적. 누나 증언, 치료, 편지, 질투가 약점이었어. 영희 12년형. 10년 사기. 금요일 저녁, 부산 집으로. 의무가 아닌 욕망으로. 어머니와 마리아 웃음. 집에 왔네. 라자냐 만들었어. 사진 앨범 보며 후회해. 5년. 필요했으니 아니. 이제 선택의 사랑이야. 이 집은 서 있다. 진짜 사랑은 자아 희생이 아닌 온전함을 지키며 돌보는 용기. 우리는 생존했다. 승리는 싸움 없이였으면 좋았을 텐데.